네. 코로나19 발생하고 유행한 지도 반년이 넘었습니다.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. 지난 반년 동안 코로나19의 서울시 방역 담당해 오셨고 지난 13년 동안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로 근무를 하신 나백주 전 서울시 건강시민국장 모셔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서울시에서 항상 온라인 브리핑 했을 때 얼굴 많이 뵀었습니다. 네.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셨을 것 같고 지난 6개월여 동안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을 이끌어 오셨던 분입니다. 지난 반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? 네, 너무 정신없이 보내가지고요. 예. 네. 그러니까 이제 7월 1일자로 그만두게 됐는데 갑자기 팽팽하게 당겨졌던 그런 어떤 그 활시가 네. 갑자기 딱 하고 이렇게 좀 놓여지면서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가는 그런 느낌을 경험했습니다. 7월 1일자로 그만두신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왜 그만두셨습니까? 우선은 임기가 예. 이제 뭐 거의 다 됐고요. 예. 또 그때 이제 후임 국장 인선이나 인사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예, 제가 이제 그때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예. 이제 판단을 했고요. 또 이제 하나는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 그 뭐 서북병원 원장 경험도 있고 네. 그 시민건강국장 경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공공의료와 관련된 그런 연구나 활동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. 네. 잠깐만 지금 제가 안내방송 하나 알려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. 네. 12시 10분 화순군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가 됐고요. 이 TV, 라디오, 스마트폰 통해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기상 상황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. 차량은 속도 줄여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, 지하차도,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. 항상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는 것처럼 네.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그동안 많이 신경 쓰셨을 거 아니에요. 네네네. 방역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어떤 걸 꼽으실까요? 제가 지금 제일 그 손에 땀이 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뭐 정말 기억나는 그 순간은 네. 구로 콜센터에서 네네. 그 하루에 한 뭐 7, 80명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숫자가 확진자가 나올 때 그러니까 대구 신천지 이후에 집단 감염이 가장 크게 그리고 긴급하게 나왔던 곳이었죠. 맞습니다. 예. 그때 이제 왜 그렇게 또 힘들었냐면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면 질병관리본부가 어떻게든지 간에 지원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대구에서 신천지 그 사건이 생기면서 일체 이제 그런 지원이 없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그렇게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시립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뭐 하여튼 뭐 20여 명 투입하고 또 보건소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있긴 한데 다 선별진료소에 투입이 돼가지고 없었어요. 그래서 그 한의사 선생님하고 치과 의사 선생님들을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같이 역학조사를 끌고 나가서 그런 어떤 순간들을 또 넘겼던 그런 기억들이 좀 납니다. 예, 지금이야 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, 뭐 K 방역글에서 우리의 방역 체계를 상당히 많이 높이 사고는 있습니다만 2월, 3월 이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이 혼나기도 했었습니다. 맞습니다. 뭐 그때만 생각하면 뭐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는 했다고 했지만. 또 그런 상황이 막상 또 생기니까 사실 너무 당황스러울 때도 많았고 정말 손에 땀을 쥐일 만큼 긴박했던 그런 순간도 사실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쭤볼까 하는데 나 국장께서 서북병원에서 메르스를 겪으셨고 이번에 이제 서울시 국장으로 코로나19에 다 방역을 담당하셨어요. 메르스 때와 이번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? 글쎄요.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메르스 때 이제 예비 시험을 치렀다면 코로나는 이제 본 시험을 치르는 그런 어떤 거로 생각이 되고요. 그때는 뭐 치명률이 지금보다 높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규모는 작았고 하여튼 그랬는데 또 짧았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이거는 뭐 기간도 굉장히 길고 발생하는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튼 뭐 글쎄요. 하여튼 뭐 좀 지금이 좀 더 심각하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. 초기에
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됐을 때 서울로 올라오면 큰일이다 그랬습니다. 네.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은 워낙에 밀집도도 높고 이동 동선도 넓게 퍼져 있고 그래서 방역 자체가 참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근무해 보시면서 이 방역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하셨는지 궁금하네요. 네. 제가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네. 우선 뭐 서울시의 뭐 그 어느 정도 예산 규모라거나 이런 거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그래도 좋았던 것은 인프라가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거. 시립병원이 12개나 있고 예. 또 각 보건소마다 그 정규직 공무원 숫자가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예.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저로서는 그 국장으로서 어떤 보건 정책을 펼쳐 나갈 때 네. 특히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유리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. 그 말씀은 단순히 서울시가 그걸 잘했다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전체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닐까요?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지금은 나오셨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해외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전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방역 당국이 지금 어떤 부분들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보세요? 밖에서 보시니까. 네,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는 잘 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사망률도 조금씩 줄어나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데이케어 센터 같은 데가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데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장애인, 정신질환자들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앞으로 예측을 하기로는 전문가들이 그 가을쯤 해서 다시 그 인플루엔자 유행하고 겹쳐가지고 2차 독감 발생과 맞습니다. 겹쳐서. 독감 발생과 겹쳐가지고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가지고 역학조사 역량도 조금 더 확충하고 중환자 진료 역량도 좀 높여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그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거거든요. 입국 과정에서 추가 검역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해외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데란 걱정도 듭니다. 네. 그래서 뭐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당국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면은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그 해외 유입이 국내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최근에 선박 관련해서 특히 이제 러시아라거나 부산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쪽도 지금 많이 그 유념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이제 이런 일부 국가 방역이 잘 된 국가 또 특히 동남아 쪽과 관련해서 관광 중심으로 또 이렇게 다시 교류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하고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관련해서 뭐 또 노력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뭐 해외 유입이 많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게 언제쯤 끝날까 뭐 쉽게 예측도 안 될 것 같고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 같다라는 좀 우려도 드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치료제 개발이라든가 백신 개발 이겁니다. 특히 이제 백신이 나와야 예방 백신이 나와야 이게 상황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최근에 뭐 미국에서 뭐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이 3상 실험에 도입했다더라. 뭐 우리도 지금 백신 개발하고 있다더라. 뭐 화이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다더라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. 맞습니다. 전문가로서 이 백신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지금 원래로 따지면은 백신 개발에 뭐 7, 8년, 10년 이렇게 이제 보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또 그동안 우리 인류가 축적해 놓은 여러 가지 백신 개발 기술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단축해서 빨리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다행히 몇 가지 이제 그런 그 백신 개발 회사에서 그런 어떤 백신 개발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되면 내년 뭐 하반기 또 내후년 초반기에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
확산 우리 일반인들이 맞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갈 수 있을 거라 예.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그렇게 희망적인 기대를 저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. 평소에 이런 백신 하나 개발하려면 7, 8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이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백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백신들이 과연 안전한 건지에 대한 걱정도 좀 들거든요.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네. 이미 메르스 백신 개발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어가지고 예. 그거를 이제 또 코로나 쪽으로 돌려가지고 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예. 또 미국 그 텍사스 대학 그쪽에서도 과거 예전에 그 사스 백신 개발을 처음 시도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 경험이 좀 축적돼 있어서 네. 이렇게 이제 좀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모더나사 이런 쪽은 이제 핵산이라고 해가지고 네. 핵산을 이용한 백신 이게 이제 좀 최초로 시도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측해 봤을 때 그냥 일반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? 아마 이제 그런 외국계 회사에서 또 외국에서 나오는 것만 갖고 하면 네. 아마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도는 힘들 것 같고요. 내후년도 사실 차례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우리 쪽에 확보하려고 하는 그것과 동시에 네. 우리 자체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어느 정도 그 좀 타이밍이 잘 맞아간다면 시간대가 잘 맞아간다면 네. 우리도 아마 뭐 내후년부터서는 뭐 백신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네.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.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그것도 내후년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? 그렇습니다. 그러면 당분간은 이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고 네. 이 상황을 예상하고 우리가 생활할 수밖에 없네요. 그렇습니다. 그게 이제 뭐 각종 뉴스에서 백신 개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뉴스가 오고 있지만서도 네. 이제 소위 이제 그 전체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맞추려면 굉장히 엄격한 그 실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. 네. 그게 건강한 사람들한테 맞춰서 병이 안 생기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. 일정한 기간은 필수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고요.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잘 해서 한다면 굉장히 안전한 그런 백신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. 어쨌든 그까지 기다리려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라거나 또는 방역 당국이 지금 힘들지만 또 의료진이 힘들지만 이런 어떤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다만 이런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과 이런 그 방역을 조화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네.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또 그런 그 생활과 행정이 또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.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백주 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. 방송 전에 제가 그냥 사담 나누면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못 쉬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지금 우리 방역당국에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은 노력들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저희가 그나마 좀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의료진들이나 방역당국에 계신 분들 좀 한계치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들거든요. 예,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그 같이 일하던 분들이 있는데 네. 제가 7월 1일자로 이제 그만두고 나오면서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. 그 사실 이제 6월 30일 날 이제 이임식하고 네. 그 같이 이제 동료들하고 이제 이별하면서 이게 참 발길이 안 떨어진달까. 참 뭐 눈 마주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이 저도 네. 느껴졌었습니다. 예. 지금도 그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 날마다 그 긴장의 시간을 지금 이겨나가고 있고요. 또 의료진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. 감염병 그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되어져 있는 의료진들도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을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데요. 어쨌든 그 안에서도 이제 조금 더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거나 또는 교대를 한다거나 수당 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어서 네. 뭐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그 공공의료라거나 또는 그런 인력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충돼 가지고 조금 더 그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는 네. 그런 노력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그런 준비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
지금 6개월 정도를 우리가 겪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거 너무 공공에서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? 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정말 보석과 같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공공의료 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분들입니다. 그런데 지금 많이 부족하고 이걸 또 확충해야 되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역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의료 인력들을 뽑는 체계도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그것도 시행되고 있거든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방금 이제 말씀 정말 잘 해주셨는데요. 누구든지 제 위치에서 그런 어떤 그 위기 상황, 재난 상황을 대응을 하게 된다면 네. 그 정부가 만들어 놓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놓은 그런 공공병원이나 보건소가 네. 다른 다른 일반 민간 병원하고 비교해서 이런 위기 상황 때 어떻게 그 기여를 하는가를 정말 여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네. 예, 그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인력들이 그나마 있으니까 네.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을 이렇게 또 일사불란하게 대처해갈 수 있는 힘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.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 특히 이제 공공의대, 네. 그다음에 지역의사제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확충하겠다.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그 이야기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제 다만 그 인력, 특히 이제 공공의대 쪽으로 이제 1,000명을 확충하고 3,000명은 지역의사제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의사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무 복무처럼 지역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? 맞습니다. 예. 10년 동안 의무복무 예.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 정말 그렇게 할 것인가. 예. 사실 우리가 과거에 공중보건 장학제도라고 그래서 비슷한 그런 제도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분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또 전문의를 따고 그냥 돈을 자기가 갚아버리고 그냥 일반 민간 그 의료의 어떤 그 개원이라거나 이런 쪽으로 가버렸던 사례가 너무나 많았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이 3,000명 증원이 과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양성돼 가지고 지역으로 비출되게 할 것인가. 예.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의사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서도 정말 필요한 거는 공공 분야에 일할 그런 예. 의사들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. 그 지역의 열악한 그 의료 환경이라든가 이걸 메울 수 있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활동하실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농산어촌의 의료 취약지 네. 그리고 이런 그 공공병원, 보건소 또 저같이 이렇게 시청이나 이런 그 또 시군구청에서 일할 네. 그런 의사들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. 알겠습니다. 7월 1일자로 그만두셨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인지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. 저는 지금 얼마 전부터 7월 15일부터 네.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시보건대학이라고 있어요. 대학원이라고 예, 예.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빙 교수로서 교편 생활을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예. 그래서 거기서 좀 뭐 연구도 좀 하고 또 이런 지역의 공공의료 관련한 데 이제 활동 참여도 하고 네. 뭐 하여튼 뭐 그래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청취자 4711 쓰시는 분께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응원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끝으로 지금 방역 때문에 애쓰고 있는 의료진이라든가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. 네, 일단은 뭐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, 그다음에 좀 그런 생활 속 거리두기와 네.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유념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. 지금도 많이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사소한 데서 이렇게 뚫리고 그러면은 지금도 경로 불분명의 확진자들이 간혹 생기고 있거든요. 예. 그분들이 정말 어디선가 뭐 클로이 됐든지 뭐 이런 사람 많이 보이는 곳에서 그냥 여러 사람한테 퍼뜨리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도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네. 그 방역당국 공무원들과 의료진한테 고맙다는 말씀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백주 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이어서 교통 상황 확인하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.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씨입니다. 네,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. 오늘도 전국